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알릴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이라도 얻고 싶었어요. 스타벅스랑 같이 오픈을 하는 것도 미친 짓 같아 보이는데 스타벅스 근처에 매장을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 판교점이 문을 열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카페 수도 훨씬 적었을 것 같고 허벌판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어떻게 그 현재의 자리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도 모험이었고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산이었을 때부터 봐왔어요. 산이었을 때 지나다니면서 산을 까고 도로를 깔고 건물이 한 개, 두 개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되면 여러 가지가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비전을 저는 보고 나름의 베팅을 한 거죠. 제 사이즈에서는. 그래서 저희 매장에 혹시나 와보신 분이 계시면은 놀라실 텐데 한 건물에 카페가 10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내에 그 건물 내에서만도 건너편까지 따지면 뭐 몇십 개가 있어요. 알레그리아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계속 있는데 그 건물에서 통틀어서 카페 오픈으로는 저희 바로 옆 가게인 스타벅스와 저희가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스타벅스가 오픈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약을 했다고요? 스타벅스가 먼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자리는 저 주세요. 아니 보통은 스타벅스가 계약을 해서 입점할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피해서 조금 더 멀찌감치 간다던가 이런 선택을 할 텐데 굉장히 배짱이 있었네요.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서초점에서의 운영을 1년 하고 나서 판교점을 운영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서초동의 안 좋은 상권에서 처음에 제대로 기획도 못한 매장을 뚝딱뚝딱 고쳐가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상권에서 신나게 팔아보고 싶다. 알릴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이라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 큰 건물에 스타벅스랑 같이 오픈을 하는 것도 미친 짓 같아 보이는데 굉장한 모험이죠. 거기다가 바로 옆에 스타벅스의 4분의 1 사이즈의 매장인데 정말 바로 옆이에요. 통로 하나 사이 두고 왼쪽은 스타벅스, 오른쪽은 알레그리아 커피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호기심은 가질 것이다. 여기 뭐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스타벅스 옆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손님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캐릭터는 확실히 잡힐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엔 더 완전히 이제 실체가 없는 개인 자영업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서울시든 정부에서든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그냥 매장을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들이 매장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오픈을 계속 해 나가는 거를 보면 이 상권은 이 정도 수요를 받쳐주는 상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도 2개 매장은 한 건물에 있고요. 스타벅스와. 1개 매장은 건너편에 있고. 그래서 스타벅스 근처에 매장을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결국 직원 관리 내지는 직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알레그리아에서는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계신지 바리스타들은 전부 다 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또한 되게 흔치 않은 경우라서 여기에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직원의 로열티라든지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의 것이 요구가 되어서 커피라는 거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친구들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이 회사,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급여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 과정에서도 그렇고 채용을 하고 나면 취업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조건 그리고 교육 스케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1, 2년이라도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통의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또는 직원을 고용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용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그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 어떤 로열티가 생기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교육이나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오셨던 지금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보통의 평범한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오게 된 게 불과 한 5년 전? 저도 창업을 하고 한 5년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형, 동생, 언니, 오빠 하면서 그냥 뭐 잘 되면 잘해줄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마음을 다치게 되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화해놓고 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맞아요. 아주 러프하지만 기준이라는 것들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도움 받아서 만들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상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민과 시행착오와 눈물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걸 저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 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을 쏟은 거고요. 또 많은 사장님들이 또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알레그리아만의 어떤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본질적인 제품 퀄리티에 집중을 많이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필을 해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도 우리는 이 본질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 제품 설명에도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커피 로스팅 회사입니다. 커피 잘 내리기 위해서 잘 볶고 잘 내리는 바리스타들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정말 정직원 바리스타들이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만의 방식의 마케팅이고요. 저희는 매장 한두 개 할 때도 나 동네 장사야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거야.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아도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도입하는 속도는 많이 빠른 편이에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핫하다고 하는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각종 게임 회사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제안들을 많이 주세요. 저희 사내벤처인데요. 저희 이런 스타트업인데요. 이런 서비스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봐요. 이래가지고 했다가 서비스로 안착돼서 저희랑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주문하기, 챗봇 그 상담 서비스, 뭐 쿠폰도 온라인 쿠폰, 카카오 챗으로 쿠폰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다 초기 모델에서 저희랑 다 시작한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많은 도움과 재미를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 하면서 소비자들하고 저희는 유대감을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 손님들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족들보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단골 손님들은 매일 한 번 아니면 3번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루에. 그러다 보면 바리스타 한 명이 잘 해내면 그 사람의 하루가 훨씬 풍성해지는 거고,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골 고객 관리라는 것이 또 결국엔 직원 관리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직원 트레이닝을 정말 잘 시키고 직업 의식을 가진 바리스타 한 명이 주는 힘이 단골 관리, 뭐 회사의 성장 모든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독립 브랜드로 개인 카페를 하는 것과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는 것의 장단점 내지는 또 각각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뭐 조금 팁을 주실 수 있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꿈꾸신 분들에게는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쵸. 해야만 되죠. 그러나 본인의 개성과 꿈을 제약 없이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인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를 돌아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동안 그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 온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찾으셔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만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죠. 난 내 거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셔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어떤 준비의 정도 또는 본인의 꿈 뭐 이런 것들하고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는 뭘 하고 싶은 것인가를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적합하겠다라는 결론은 내시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창업을 해서 또 그 동일한 업을 3년 내지는 5년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내 현실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알레그리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벌써 10년째 해오고 계세요. 앞으로 향후 10년 또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은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또 힘을 내고 또 배울 점 배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해왔지만 지금도 살아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점포 형태 사업을 하시는 그 여러 분들, 뭐 점포가 아니라도 가상의 점포라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그리고 보람이 있었던 일,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저희의 경우에는 커피 한 잔이죠. 매일매일이 보람이 있어요.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이 커피가 저 사람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날려줄 만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이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저 사람의 하루가 풍성해지고 저 사람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과 보람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건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본인만의 사업체를 구축을 해 나가시건 그거는 방법의 문제지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나와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이 가치가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그 가치를 누리시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흐트러졌을 때 처음 내가 가진 마음 그리고 문득 잊어버리고 있지만 중간중간 문득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런 위기는 좀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